자, 그리하여 제목은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걔네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 시스템을 어떻게 좀 나누어 놓았냐면 영역별로 좀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지구 시스템을 기권, 지구를 둘러싼 기체, 그리고 물, 수권, 그리고 땅, 지권,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지구 밖을 외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걔네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 앞에 주저리 말인데 우리는 그냥 바로 갈게요. 하나씩. 기권.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통째로 다 말하는 거고요. 얘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높이 1000km까지의 공기 기둥을 기권이라고 해요. 지표면으로부터 1000km 높이까지의 공기 기둥을 기권이라고 하고요. 기권에는 주로 질소기체가 많고요. 70% 정도. 그 다음이 산소기체가 많고요. 그 다음이 아르곤이 많고요.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땡땡땡땡땡. 그래서 질소가 70%고 산소가 20%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다양한 애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얹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이산화탄소가 양은 적지만 지구의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다룰 거라서 미리 써봤어요. 얘는 70% 정도, 얘는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 공기기둥이 어디까지?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한다는데 너무 높잖아요. 어떻게 쓸까? 한칠판에 쓰자니 참. 1000km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0부터 1000까지를 어떻게 분류해 볼까 했더니 어떻게 분류했냐? 기온분포로 분류를 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높이에 따른 기온분포를 이용하여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양상을 띠네요. 처음에는 기온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더래. 그치?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됐어요. 처음 삐딱한 뒤, 자, 처음이 약 10km, 그 다음에 약 35km, 그 다음에 한 80km, 그리고 꼭대기 몽땅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기온이 상승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구간을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데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중간권이고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을 열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기권을 구성하는 1000km 높이의 공기 기둥에서 대부분의 공기가요, 여기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중력이 제일 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가? 왜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가? 왜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가를 다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뭘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여기 잠깐만 쓰고 지울게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지구가 왜 따뜻한가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지구가 온실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게 뭐냐면 지구에 만약에 대기가 없다.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에는 따끈따끈하고 밤에는 좀 춥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이잖아. 그지? 지구는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대기가 없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가 돼요, 지표면에.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다시 방출이 됩니다. 계속 흡수만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계속 흡수만 했으면 지구가 나이가 46억 년 됐거든? 46억 년 동안 계속 흡수만 했으면 더럽게 뜨거워졌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 살지. 그치? 자, 흡수량과 방출량이 있고요. 이 양은 흡수한 만큼 뱉어내요. 근데 대신 처음에는 흡수량이 좀 많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져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평형 온도라 그러거든요. 평형 온도. 근데 대기가 없을 때는 이 평형 온도가 영하권이었대.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햇빛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온도차가 엄청 커요. 근데 대기가 있음으로 하여, 참고로 이거 언제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자, 깜빡하셨겠지만 중3 때 나옵니다. 자, 대기가 있음으로 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요. 대기라고 하는 친구가 다시 재흡수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지표한테 줘요. 그래서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평형 온도를 영하 18도가 아니라 영상으로 올렸어요. 20도씩 15도인가? 20도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평형 온도를 올려놓은 게 누구의 역할이야? 대기의 역할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결국 이 대기를 달구는 존재는, 이 대기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이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기권의 온도에 영향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돌아오시면 대륙권은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주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가까운 지구 표면에서 올라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표에서 멀어지면 지구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하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지구 복사에는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지표에 가까우면 양이 많고요. 멀어질수록 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기온이 떨어져야지. 근데 또 성층권은 다시 올라가네? 자, 여기는 신비한 친구가 하나 있죠. 누가 있냐? 여기 오존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라는 애가 뭘 하냐?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왜?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자, 그리고 다시 중간권에 가면 아까 그놈의 지구 복사 에너지,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랑 원래는 여기서부터 중간권까지 온도가 쫙 떨어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오존층 때문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연하, 전하,
지구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하여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권에 가시면 이제는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냐? 태양이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태양에 가까워짐으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져서 기온이 다시 올라가요. 저기요? 정신을 차려보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기온 분포가 나타났는가? 왜 4개나 층이 생겼는가를 설명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그러면 기온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중간권까지 온도가 그냥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층권, 즉 오존층의 존재가 없었다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2개의 층으로 나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근데 오존층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층이 몇 개가 된 거야? 4개가 된 거야. 이런 거를 사이드로 좀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대륙권에서는 보시다시피 어디가 더 따뜻하냐? 낮은 곳이 기온이 더 높죠?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니까. 그죠? 낮은 곳이 기온이 높고요.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상승을 하고요. 차가운 공기는 하강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 대류라고 해요. 대류. 공기가 이렇게 대류를 해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대류하는 공기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구름도 생기고 비도 오는 강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포인트. 공기가 대류를 하고 그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면 비가 와요. 구름이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고 배워요. 그래서 수증기가 없으면 구름 안 생기고요. 수증기를 가진 공기가 뭐 해야 돼? 상승을 해야 돼.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짐으로써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수증기도 있어. 왜 해수가 바로 밑에 있는데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강수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90%가. 그래서 산소도 90%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죠. 자, 성층권에 가시면요. 기온 분포 곡선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대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요. 이미 찬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지. 그래서 대류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하다. 그럼 이 안정한 성층권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씁니다. 왜냐면 이게 안정해야 바람이 안 불고 그래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은요. 여기 기온 분포가 대륙권이랑 똑같으니까 대류합니다. 그런데 비는 안 와요. 왜? 수증기가 없어서. 대류는 하는데 수증기를 갖지 않으므로 강수 현상은 나타날 수 없죠. 구름 안 생기고요. 눈 안 오고요. 비 안 오고요. 대신 여기서는요. 우리가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 같은 게
대기와의 마찰을 통해 반짝반짝하는 걸 유성이라고 하잖아. 그게 여기서 대체로 많이 보이고요. 그게 만약에 미처 다 타지 못하면 떨어져서 운석이 되는 거지. 다음에 열권에 가시면 여기도 매우 안정이죠? 아까 성층권처럼 대류 안 하겠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너무 지표랑 멀어서 중력이 약해가지고. 대신 그래서 일교차가 크고요. 하지만 자기장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어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곧 떠나시겠는데? 자, 이게 기권이고요. 그럼 기권은 지구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죠? 1번! 오존층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있고요. 2번! 기권에 들어있는 이 산소라는 존재가 생물들에게 호흡에 이용이 되고요. 또는 이산화탄소라는 존재는 식물에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권이 뭐하고 있어요?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권의 역할입니다. 그냥 떠들어만 볼게요. 1번,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대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따뜻하게 해준다. 2번, 오존층 덕분에 자외선을 차단한다. 3번, 여기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호흡에, 동식물의 호흡에 또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유성도.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무언가가 지구로 직접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권할까요? 수권. 자,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해수고요. 해수 말고 나머지를 담수라고 해요. 짜지 않다고. 안 짠 물이야, 안 짠 물. 안 짠 물에 누가 있어? 빙하. 지하수. 부동어를 정반대로 그렸네. 그리고 강과 호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해수죠. 그래서 나는 해수만 하겠습니다. 자, 해수님은 우선 짜요. 왜 짜요? 뭐 노화 때문에. 그지?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뭐라 부르냐? 소금 하지 마. 소금. 고일이야. 소금 하지 마. 염류라고 하죠. 염류. 그죠? 해수 속에는 염류가 녹아있고요.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염화 나트륨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물질의 염류가 녹아있고, 그 염류가 녹아있는 양을 나타내는 걸 염분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4였나? 그래서 해수 1kg을 떠다가 물을 다 날리면 거기서 뭐 허여멀건한, 그지? 염류를 몇 그램 얻을 수 있다? 34g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옛날 옛적에 배웠었더래요. 자, 해수는요, 이렇게 깊이에 따라 수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기권은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깊이에 따라 수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를 따뜻하게 하는 건 누구냐? 누가 바닷물을 따끈따끈하게 해줘? 뭐 따끈따끈까지는 안 해요. 아무튼 달궈줘. 지구복사에너지? 미안해. 태양복사에너지. 햇빛이야, 햇빛. 햇빛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얘를.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그렇잖아요? 햇빛은 이 해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요. 그 얘기는 해수로
닮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마 얕은 데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겠지, 깊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예측한 그래프가 점선이야.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깊어지면 햇빛 도달량이 감소하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따라라라라따 이렇게.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까요? 얘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 층, 수온이 변하지 않는 층. 두 번째 층, 예상한 대로 수온이 떨어지는 층. 마지막 층은 수온이 낮긴 낮은데 수온 변화가 없는 층. 자, 첫 번째 층의 이름은 혼합층이고요. 혼합층. 두 번째 층의 이름은 수온약층입니다. 세 번째 층의 이름은 심해층이에요. 그럼 혼합층은 왜 수온이 안 변해? 아이 봐봐 선생님, 노란 점선 그린 게 햇빛 도달량이야. 그럼 분명히 태양 복사에너지 도달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수온이 변하지 않니? 이유가 뭐냐? 바람에 의해서, 여기는 해수 표면이니까 제일 얕은 데니까 바람에 의해 섞여서 그래. 여기는 섞여버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다 섞여버리니까 수온 변화가 없는 거지. 근데 수온약층은 드디어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해층은 여기는 아예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다 온도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를 해야 온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 여기 그냥 다 안 들어와. 그냥 다 찬 물이야. 그래서 여기는 햇빛 도달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혼합층은 어떨 때 발달하는가?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이렇게 얘기해. 바람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그럼 수온약층은 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그만큼 깊어지는데 온도가 빡빡빡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 여기 포인트! 여기가 따신물, 여기가 따신물, 여기가 찬물이잖아. 따신물은 이미 위에 있죠? 찬물은 이미 아래 있죠? 안 움직여요. 여기도 매우 안정한 층. 대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섞인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얘가 윗놈하고 아랫놈이 안 섞기가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막습니다. 그럼 심해층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여기 있던 애가 흘러내려온 게 아니래. 그지? 그럼 얘 어디서 왔느냐? 심해층은 말이에요. 저기 극지방에서 아주 추운 바다에서 찬 해수가 너무 차가워지면 밀도가 커져서 침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해저 바닥을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란 말이야 지금. 왜냐면 이게 원래는 지구과학 원 얘기가 나와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위도별로. 여기가 수온이었고요. 여기가 깊이였으면 우리나라된다. 이 지구의 바다를 저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의 바다, 극지방의 바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러면 저기 그 적도 부근의 바다는 훨씬 뜨거울 거고 표층이,
그리고 조금만 깊어져도 수온이 빡빡빡빡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선이 저위도 지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본 거고, 그럼 중위도는 어떠하냐? 중위도는 당연히 여기보다 수온이 좀 낮겠죠? 대신 여기 바람이 좀 많이 분대요. 그래서 혼합층이 좀 더 두껍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 선이 중위도예요. 그리고요, 보라선은요, 저기 극지방인데요. 그러니까 고위도 바다지, 고위도 바다. 고위도 바다는 다 그냥 심해층이에요. 혼합층도 없고 수온약층도 없어요. 그냥 다 찬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혼합층은 왜 이렇게 수온 변화가 없어? 바람 때문에. 수온약층은 왜 수온이 떨어져? 깊어질수록 햇빛 도달량이 감소하니까. 심해층은 왜 수온 분포가 없어? 햇빛이 아예 안 들어와. 심지어 여기는 여기 위에 있던 혼합층이 여기 내려가서 형성된 게 아니고요. 저기 고위도 지방에 아주 차가운 바닷물이 해저 바닥으로 이런 거야.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우리나라 여기야.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바다 깊숙한 곳에 심해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심해층에 있는 찬물이 어디서 왔냐? 저기 남극에 외델해라고 있어. 여기 이 바닷물이 칠판 뒷면으로 뚫고 내려가야 돼. 칠판 뒷면 해저로 쫙 내려간 다음에 그 바닥을 흘러 와서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가 혼합층이야. 여기가 수온약층이고 여기가 심해층이거든. 그럼 저 밑에가 바닥이야. 바자 해저의 바닥, 땅바닥.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해수는 여기 동해, 여기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야.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는 혼합층이 있고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혼합층이 여기 쭉 내려가서 심해층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바닷물은 저기 남극지방에 표층에 있던 해수가 쫙 너무 차가우면 밀도가 커지거든. 침강을 했어, 바닥으로. 이 바닥에서 흘러서 적도를 지나 일본 바다를 지나 우리나라 동해 앞 바다에 있는 심해층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심해층의 형성 원리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니까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는 혼합층, 수온약층, 그죠? 이런 거 좀 구별을 하실 수 있도록 정돈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여기 염분 얘기가 나오면 가끔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거든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해수의 염분은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겨울이 염분이 높고요. 여름이 염분이 낮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그러니까 염분이 낮다라는 건 들자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겨울에 염분이, 내가 대충 쓸게요. 35라고 치고 여름에 염분이 33이라고 치자. 그 얘기는 겨울에는 바다에서 해수를 1km를 떠다가 물을 날리면 염류가 35g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33g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요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이 35g 속의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70%야. 그러면 33g 속의 염화 나트륨의 비율도 70%야. 비율이 일정합니다. 염분 비율은 어느 바다든지 다 똑같아. 양은 다르겠지. 야, 35g에 70%하고 33g에 70%는 양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너한테 70%가 들었으면 나한테도 70% 들었어. 비율은 일정합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이제 잘 따라가 보셔서 학교 선생님이 해수 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층상구조 말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말고 이것도 한다. 그러면 꼭
계산 연습 정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선 오늘은 그냥 요만큼만. 자, 3번 직권. 자, 직권은 이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양이에요. 가장 많은 부피. 왜냐면 직권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멘틀, 외핵, 핵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 겉껍질이 지각. 그 안에가 멘틀. 좀 더 안에가 외핵. 제 속이 내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직권도 어떻게 이렇게 4개로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구분 기준!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지구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찾았답니다. 이거 썼으니까 선생님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이제 이 그림을 예언 선생님이 요만큼만 잘랐어요. 그죠? 피자 모양으로 잘랐어.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그지?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고. 자, 제일 겉껍데기 지각. 그리고 멘틀, 외핵, 내핵. 여기가 멘틀, 외핵, 네. 깊이는 지각의 평균 깊이는 약 5km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두께가 5km짜리가 있고 35km짜리가 있고요. 멘틀은 여기 어디까지? 2900. 외핵은 여기 어디까지? 5400인가? 5600인가 뭐 그래. 그리고 내핵이 6400까지. 그래서 자, 요걸 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구분한 건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구별하셨고요. 이걸 모두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 직권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고요. 얘가 고체는 고체인데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래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멘틀은 대류를 한답니다. 그죠? 대류를 해요. 흘러요. 고체인데 어떻게 흘러요?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이상한 걸 직권의 변화라는 단원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쨌거나 유동성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고체이며 여기서 대류합니다. 상승하고요. 하강하는 대류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감람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감람암질.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지각림은요? 뭐 얘도 고체. 얘는 좀 두꺼운 친구가 대륙지각이고요. 좀 얇은 친구가 해양지각입니다. 자,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누가 봐도 두껍죠? 그죠? 두께가 두꺼워요. 그렇지만 밀도는 작아요. 그리고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면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각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죠. 멘틀에는 생명체가 살진 않잖아, 그치? 자, 그리고 외핵으로 내려가 볼까요? 외핵은 유일한 액체죠. 그리고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거는 외핵이나 내핵이나 마찬가지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외핵은 금속인데 액체야.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여기서 뭐해? 외핵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외핵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핵은 뭐 잘 몰라요. 고체라는 거. 철과 니켈,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각보단 멘틀이, 멘틀보다 외핵이, 외핵보다 내핵이 밀도가 크고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요. 고온, 고압, 고밀도. 그러니까 이리로 내려갈수록 계속 그건 다 커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떠한 영역으로 나누었는지, 걔네들이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다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했잖아요. 이제 했고요.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생물권은 지금 이 전 영역에 분포해서 사는 애예요. 기권에도 생물이 있고요. 수권에도 생물이 있고요. 직권에도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원래 생명 시스템에서 하셔야 되는데, 너네가 생명 시스템을 어디서 한대요? 시험을 안 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권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외권은 지구 밖, 태양, 행성, 이런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자면 자기장. 지구 자기장도 외권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 외핵의 대류에 의해 만들어진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들어가는데 얘가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 자,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저게 그냥 들어왔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맞았다고 쳐. 그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면 원자 수준으로 쪼개져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탁 맞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수소, 산소, 탄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겠지. 그래서 외권의 지구 자기장은 외핵의 대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지구 자기장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물 좀 마실까?